아니 어떻게 남자가 혼자 애를 키우고 또 딸을, 남자든 여자든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인식이. 저는 지금 7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이제 싱글데디고요. 동시에 미혼부 가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아주 작은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치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줄이면 아픔이 대부입니다. 이 작은 아이 하나는 내가 지키고 키울 수 있겠지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남는 건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봤고요, 지하철 택배도 해봤고, 피부관리 그냥 마사지 샵 같은 데서 이렇게 카운터도 봐봤고, 정말 기존에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위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먹고 이제 기저귀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들겠지만 의료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병원비부터는 거의 2배 내지 3배 이상, 입원이나 수술 같은 이런 큰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배에서 3배 정도가 아니라 10배에서 20배까지도 그냥 다른 아이들과 치료비가 차이가 나요. 왜 내가 이 아이를, 나 혼자서 아이를 기른다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증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대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지? 그냥 지금 주민번호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 자체도 미안한데, 남들 다 받는 의료보험 혜택을 또 못 받는 것도 미안하고, 이게 사랑보다 미안함이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아예 예, 맞습니다. 편법이란 얘기가 결국엔 아동 생활시설, 보호시설 이런 데다가 아이를 버리고 가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기관장이나 지자체 장에 의해서 2주 정도 후에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니까 내가 아빠입니다 하고 짠하고 나타나서 아이랑 가족관계를 형성을 해라.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기관장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거고, 차라리 범죄자가 될 걸 각오를 하고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라.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범죄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소송은 아빠가 하는 소송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소송이에요. 그렇죠. 얘는 아무 가족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 어떤 출생 기록상 아무도 없는, 하늘에서 떨어졌던 땅에서 났든 간에 얘 혼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아이가 해야 되는 소송은 2가지가 있거든요. 본인의 성과 본을 창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조가 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족관계를 창설을 해요. 나 혼자만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가족관계 창설 허가 신청이라는 소송이에요. 근데 이 2가지 소송에 한해서 각각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아동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당연히 법정 대리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에 한해서 특별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럴 때 필요한 게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한 거고요. 제가 출생신고 제일 늦게 된 아이가 9살이 된 아이까지 봤었거든요. 늦게 간 거죠. 현행법상으로 학교는 갈 수 있는데 졸업장이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아동들과 기본권이 완전히 이렇게 틀린 거잖아요. 예. 10조에서 말하는 정말 그 기본 인권, 누구나 다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나면 국민으로 기본 인권이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 권리. 2번째,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어떤 거에 막론하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그 평등권의 권리가 하필이면 아동들한테, 그것도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익을 우선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그 인권을 침해받고 있고 평등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하러 다니는 게 제일 큰 활동입니다. 어른으로서의 양심인 거예요. 한번 또 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못한 아이와 그 아이의 미혼부 아빠가 굶어 죽은 듯이 죽어서 발견된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나름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얼마나 굶었을 것이고, 이 아빠는 얼마나 울었을 것이고,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고, 아이고 차라리 저분들이 나를 찾는 게 차라리 쉬웠으면 저런 상황이 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기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아빠랑 아기가 그냥 나라도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자 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어요. 제도적인 이런 지원을 잘 받고 이제 잘 살아가고 계시면 이제 어느 일정 시간 되면 딱 연락이 없어지셔요. 그럼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뭐 이런 한부모 단체 여행 보내주는 그런 단체에서 제주도를 2박 3일씩 보내줬어요. 4살이요. 애가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얘한테 이런 즐거움과 이런 행복한 기억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되게 강한 의욕이 생겼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엄마나 다른 아빠도 이런 거를 경험해보면 큰 의미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그래서 꾸준히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내 아이한테 이런 거 또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나 진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머님들도 잔디밭에 아이 막 뛰어놀고 있고 자기는 그냥 그 경치 좋은 데서 정말 오랜만에 셀카라는 걸 찍어봤다고, 너무 내 정신적으로 힐링이 너무 좋았다고. 뭐 대략 뭐 한 9시 전후로 아이를 맡기고 6, 7시 사이에 아이를 찾고, 이제 6, 7시부터는 정말로 아이와 질 높게 정서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잠드는 시간이 12시, 1시. 정말 아이를 위해서는 뭐 장난감 가지고 놀아줄 수도 있고 책을 가지고 놀아줄 수도 있지만 몸으로도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혼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건 좀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아이들이요 간혹 전염성 질병을 걸려요. 그럴 때마다 그 며칠간을 아이를 보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 딱 시기적절하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엄마나 아빠는 일터에 나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아이를 돌봐야 되거든요. 주변에 이 직장 동료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셔도 우리들은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정규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예 엄두를 못 내세요.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루아침이라도 뭐 그만둬도 괜찮은 그런 일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꿈이 그거예요. 공동육아마을. 그 공동육아마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가운데 공부방 같은 시설, 뭐 아니면 뭐 학원 같은 시설 하나를 장만을 해놓고 이 안에서 아이들을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보내주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나는 제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나 이 아빠나 뭐 이런 분들이 정규직도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자라면서 좀 잘 자란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라보고 자란 그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부모인지 모르고 뭐 참 아빠가 아기를 잘 보내, 아니면 또 지나가다 아유 요즘 아빠들은 불쌍해 뭐부터 시작을 해서, 막상 또 이게 또 호랩이라고 알면은 또 어떻게 남자가 혼자 아기를 키우고 또 딸을 뭐 이런 소리부터 해서, 반면에 또 야 남자가 딸인데 예쁘게 잘 키웠네, 이게 왜 특별해야 되냐 이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연히 그냥 남자든 여자든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작년까지도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자기는 왜 다른 집과 틀릴까라는 의문점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지수술을 하고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왔을 건데, 너무 아빠한테 티를 안 내고 너무 아빠한테 그런 궁금증을 안 물어봐서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조금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상처에 덜 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